민사특별법 12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3.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명시적인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5.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6.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7.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신탁자, 신탁을 하려는 사람, 수탁자,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도 하고 수익도 하지만 등기상 그거를 수탁제를 해놓는 거야. 명의를? 명의를. 그럼 그게 신탁자인 건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응? 신탁자가 실소유자인 거잖아. 신탁자가 실소유자지. 근데 대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를 보니까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탁자가 등기부에는 올라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수탁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 실체 관계가 틀리잖아. 소유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거야. 불법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쪽은 그거잖아. 뭐라 그러지? 무슨 통장이라고 그러죠? 타명의 통장 갖고 있는 걸? 차명 계좌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치? 그렇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지.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불법, 무효로 만든 거야. 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 물권이 뭐 소유자가 변경되는 넘어간 거를 무효로 한다는 거죠. 3번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그 실권리자명으로 등기를 안 하면 이런 법률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무효라는 거지. 4번 명시적인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탁자 5번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가등기지. 그게. 6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러니까 이게 수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 부동산 그렇지.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니까 수탁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권원이 뭐? 권리의 근원. 권리의 근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그렇지. 본인의 그거를 점유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점유가 아니라는 거야. 7번 명예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무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라는 건 예를 들면 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어. 그럴 때 그걸 원래 무효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를 못한다는 거야. 원래 내 거다 이런 걸 못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중요한 건 선의 악이 상관없이 대항하지 못해. 그러니까 차명계좌랑 완전 같은 개념이네 이게. 그렇게 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병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건 잘 모르겠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을 것 같은데 뭐가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신탁 약정의 등기 이루어진 부동산 간의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이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어.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헷갈리네. 위에가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갑이 신탁자고 을은 그냥 소유자고 병이 수탁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네. 이거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1번, 신탁,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이건 맞고, 100%. 어디 갔어, 이거? 맞고, 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아.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알았다면 안 팔 거 아니야. 매도인이 악의로 알고 있는 거야. 얘네가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네. 근데 그 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 무효인 걸 알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야, 병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 예.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틀린 거네, 이것도? 아니지. 몰랐잖아. 명의신탁 약정이 모르는 선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줬어. 네. 그러면 그건 유효가 된 거야.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거야. 즉, 여기서는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왜? 근데 어쨌든 이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인 거잖아. 얘가 알았든 몰랐든.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진실로 믿었잖아. 진실로 믿었는데도 어쨌든 명예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인 거잖아. 명의신탁 약정은 둘 관계라니까?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둘 사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했어. 그래서 병이 갖고 있는 거를 제3자한테 팔았어. 응? 그치? 그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면은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둘이 약정이 있든 없든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취득할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걸 알면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 무효를 근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거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고, 무효인지를 모르고 취득을 했으면 그건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 무효인 걸 몰랐으니까 그 사람은. 아니 이게 지금 을이잖아. 을이. 얘는 지금 매도 이걸 파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악의인 경우, 즉 둘 관계가 무효인 걸 알고서도 팔았으면 못 파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잖아요, 지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무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이 등기는 얘네 둘이 신탁 약정한 거랑 상관없는 등기잖아요. 원래 근원은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나온 등기잖아. 아니지. 등기한다는 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잖아. 그러니까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는 얘가 소유권을 갖는 등기만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인 거지. 그렇지. 예. 그것만 약정을 한 거잖아. 얘랑 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는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명의로 좀 살아. 이 등기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을이 알았든 몰랐든 이 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든 얘가 틀린 거지. 어떤 얘기죠?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자체가 성립이 안 하면 병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다고. 그러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 파는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서 팔아버렸으면 그건 무효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야, 딱. 얘기는 걸 몰랐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래야지 말한 대로 제3자한테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팔았을 때 저 사람이 둘이서 짠지 어쩐지 몰라. 그냥 돈 주니까 팔았어. 근데 그거를 다시 몇 년 뒤에 무효를 시켜버리면 판 사람은 얼마나 손해야. 그렇잖아. 법이 이상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몰랐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몰랐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몰랐다면, 잠깐만, 얘가 몰랐다면 이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아니,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걔는 상관이 없는 거지. 자체적으로 매매만 한 거지, 걔는. 그리고 파는 사람이 그게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조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어떻게 알 거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돈 대준 사람하고 명의 빌려준 사람하고 손붙잡고 같이 가. 그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해. 내가 돈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명의 빌려줘가지고 이거 사자? 그러면서 거래가 돼. 그러면 매도인이 아는 거지. 그 자리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몰랐다고 그러면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그 돈으로 계약을 해. 그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원칙은 그냥 당시에 알았다면, 몰랐다면 이거로만 딱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알았다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몰랐다면 취득할 수 있다. 소득권을 취득을 했어도 알았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매매계획 체육에 다시 명예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득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무효가 돼가지고 원천 무효가 되는 거. 원천 무효. 그 계약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알았다면은. 근데 또 문제는 원천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병이 제3자한테 팔아먹어. 무효되기 전에. 그럼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거냐? 인정해 줘. 왜냐면 제3자의, 그러니까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사람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끝났고 4번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는지 뭐냐? 맞는 거요? 형법상 과태료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갑은 병에게 갑이 얘가 지금 신탁자잖아요. 그렇지. 신탁자 수탁자에게 하는 거잖아. 그럼 수탁자가 그냥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거로 내가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갑한테 있잖아. 근데 걔가 대외적으로 팔아먹었어. 그러면은 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갑은 청구할 수가 있어. 그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X부동산의 매수자금이라는 게 얘가 할 때 산 매수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금만큼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돈을 줬잖아, 갑이 병에게. 네. 그 돈을 갖다가 부당이득으로 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너 명예 빌려줘 하고 얘한테 명예를 빌려줬어. 그래서 얘가 명예 빌려줘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얘는 소유권만 취득하고 명예만 빌려준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근데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건물을 달라고 그러든지 그 건물을 팔아서 달라고 그러든지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지. 얘가 명의신탁을 얘한테 해달라고 한 건데? 그래, 또 무슨 둘이서 법적 분쟁이 생기겠지, 나중에. 청구할 정도면은. 싸우든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든지. 네가 돈 준 거 인정 안 하고 이건 내 돈으로 샀다고 우기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흔히 나오는 경우에는 뭐냐면, 병이 X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생기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그럴 때 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매수자금 정도까지 받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 매수자금 상을 반환 청구를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네. 다시 돈을 달라고 돌려달라고.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예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이거는 뭐 아니라는 건가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무효이다. 아니 무효라는 거 아니? 옳은 것이잖아. 틀린 것은 이거 있고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유효하게 취득한 이라는 문구,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됐다는 게 중요한 문구야. 그럴 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 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잠깐, 이게 문제가 문제가 이상하네. 이게 적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네. 다시 갑한테 증여 형태로 해가지고 넘겨줬을 때. 아니 근데 지금 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이게 지금 X부동산이 이 X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 문제가 그리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병이. 네, 근데 어떻게 유효하게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가정을 한 거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야, 참. 말이 안 되네, 진짜. 유효하게 취득한 거는 명예신탁 없이 취득한 걸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예신탁이. 예를 들어서 명예신탁 빼고, 네. 갑이, 병이 자기네 돈으로 X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네.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그래. 지금 X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 이 과정에 한해서 지금 문제를 낸 거잖아. 명예신탁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어떻게 유효하게 취득을 하는 거지? 이상하네. 중요한 건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갔을 때 인정해주냐.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예신탁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왜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원인이라는 뭐가 있어? 뭐 증여. 뭐 그런 거겠지. 매매 뭐 이런 거겠지.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 유효다 이거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문제가 별로 안 좋은 문제야. 나는. 알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아. 다음 페이지 8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명예신탁을 한 경우는 명예신탁 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9. 무효인 명예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예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3자 간의 등기 명예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12. 등기 명예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13. 이자 간의 명예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한다. 청구권 상실한다. 8번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명예신탁을 한 경우는 명예신탁 약정과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를 없애달라는 건가요? 그렇지. 그거를 당연한 거,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소가 안 되지, 자동으로. 누군가 말소 신청을 해야지 말소를 하지. 그건 무효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래도 무효로 인해 가지고 법률행위가 발생된 거를 빠꾸를 시킬 수는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소송이 걸렸을 때 이제 만약 자동 말소라고 하는 건 법원이 그런 걸 알아서 다 말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둔다는 거네요. 소유권은 계속 배우자라고 있는 거네. 무효로 판정은 받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하러 청구해 근데? 다시 예를 들어서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로 명의 신탁을 했어. 근데 다시 수탁자가 신탁자로 다시 명의를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는 신탁자, 수탁자. 그럼 수탁자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아예 없애는 거지. 그 소유권 이전 자체를. 그러면은 이걸 말소를 해버리면 말소를 하고 다시 신탁자가 지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사는 거는 되겠지. 그럼 이거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를 어쨌든 내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유권을 없어진 상태로 부동산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꼭 있어야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라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어야지 이전 등기. 아니 이전 등기 말소라는 걸. 말소라는 건 다시 매도자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매도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도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이걸 비워둘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비워도? 등기 자체를. 등기 자체는 비워둘 수가 수는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일단 얘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다시 원소유자로 원래로 돌아가는 게 말소 청구를 하면 그 이전 소유자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지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 9번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의 명의에 등기가 맞춰졌다면 명의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 급여가 뭐예요? 불법을 근거로 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게 해당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원인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 이거 무효래니까 자체가.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러니까 그냥 무효로가 되는 거지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가 해당되지 않고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거 자체가 유효할 수도 있어. 응? 왜냐면 이 타인 명의라는 게 얘가 어쨌든 수탁자인 거잖아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가 맞춰졌다면이란 뜻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예를 들면 불법 원인 급여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다 무효거든? 제3자한테 파는 것도? 근데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구에 당연히란 말이 써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저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는 아니다. 100%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10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명의 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맞죠? 이건 어쨌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1.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 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거 3자한테 판 개념인 건가 그럼?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2.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 8번하고 지문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이건 저건 거잖아요. 신탁자는 수탁자 걸 말소하고 자기 거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결론은. 그러니까 명의 신탁하지 말고 네 명의로 가라 이거잖아요. 13. 이자 간의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한다. 신탁자가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신탁자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상실한다. 그런 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3자가 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네 둘이 싸우라는 거죠. 기출문제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예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병에게 부탁하여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잠깐만. 그러니까 명의는 을로 했지만 일단 살고 있기는 신탁자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점유하고 있다. 신탁자가 1. 을은 이걸로 나오죠.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만.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엄청 힘든데? 잠깐만요. 한번 보고 제가 보고 해볼게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소유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맞을 것 같고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을에게 이것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없을 것 같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 같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번도 맞는 것 같은데 2번 아니면 5번인데?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1번 해줄게. 네,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요거는 이게 청구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그렇지.
얘가 소유권자잖아. 우리 지금 있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을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응? 그런데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매도인이란 말이야. 그치? 네. 매도인이 하려고 하면 신탁자 갑이 명의신탁을 근거로 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을에게 토지의 반환, 소유권 말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지였네. 명의신탁을 결론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지금 명의신탁이 다 다 들통난 거야. 그래서 들통을 놨어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모든 지문이 다 그거야. 그러면 일단 그걸. 왜냐하면 위에 보면 X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라고 나왔잖아. 하고 을 명의로 하였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병도 알고 있는 거야. 얘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야, 전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은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두 번째,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갑,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 문구는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이 돈을 냈잖아. 그치? 병 땅에. 그러니까 나한테 실질적인 돈 낸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명의신탁 아니라 진짜 내가 돈 냈으니까 나한테 넘겨. 내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거고. 세 번째,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이게 1번 지문하고 일맥상통해.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도 말소는 청구할 수 있지. 알고 넘겼다가 말소를 또 청구한다고? 말소를 청구해서, 왜냐면 병 자체가 말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득이 생기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즉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병이야. 근데 갑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병을 대위해서. 그치? 이럴 때 하나 더 나아가 보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어. 그건 유효해? 자진해서 넘겼어. 그건 유효한 거야. 또 그거 자체도. 그러면 3번까지 청구할 수 있지.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지. 이거는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앞에 뭐가 있든 말든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지. 없는데 얘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어쩌라. 유치권이라는 게 난 여기 있겠어 이거잖아. 유치권은 이제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치? 네가 돈 갚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얘는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을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병을 대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제3자한테 얘가 팔아야 돼. 이득이 생겼어야 되는 거야. 수익이. 근데 수익이 안 생겼잖아. 현재 상태로는. 땅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근데 아까는 그게 그래도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아까 여기? 어디? 그 부당이득이 어디 있었지? 부당이익이 아니라 불법 급여 원인 얘기한 거야? 그건 거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었다? 불법 급여 그거였네? 아니 이거 그거가 있었는데 일단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네. 유치권은. 그렇지. 갑은 부당이득 청구 자체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걸 점유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점유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둘 간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를 할 수는 있지. 대내적으로는 점유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유치권으로 점유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야. 돈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유치를 하고 있는 거. 유치권 이꼬르 점유가 아니야. 점유 이꼬르 유치권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야. 근데 부당이득 반환이 없어. 부당이득 자체가 없는 거야, 현재는. 만약에 을이 이 땅을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그건 부당이득이 되지. 그때는 청구할 수 있지. 그러면 통장을 가압류 걸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지문 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소유권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없는 거야. 부당이득 자체가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예 지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저는 알겠습니다.